이제 연료입니다. 우리가 사용유라고도 하지 경유죠. 자, 그러면 연료가 오염이 됐을 때는 또 어떤 결과를 내연기관에 주게 될까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연료 오염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연료가 과열된 연료가 서비스 탱크로 회송된 후에 냉각되면서 발생되는 결로. 그 다음에 이 결로, 이거는 참, 그죠? 우리가 휘발유 엔진은 회송 라인이 없습니다. 휘발유 차는. 근데 디젤 차는 보시면 회송관이 있어요. 그리고 유수분리기, 즉 워터 세파레터가 조그맣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물을 분해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운전하고 남는 양이 서비스 탱크로 다시 회송을 하는데 이때 내연기관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연료가 과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비스 탱크로 회송돼서 적시되면 바로 냉각이 되면서 결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어떻게 돼? 운전할 때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탱크하고 에어벤트가 부식 또는 기포로 빗물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주위 온도 변화엔 결로가 발생했을 때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 또는 서비스 탱크의 부식. 이것도 어떻게 돼? 외부로부터 어떤 유입된 건 없지만 대주위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스스로 결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밑으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전이 되겠죠. 물과 기름은 비중을 보게 되면 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 밑에 가라앉게 되어 있지만 서비스 탱크나 주 탱크의 재질이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일반 주철이라면 그 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부식을 유발시키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시뻘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즉 경유가 내연기관으로 유입이 돼서 분사가 됐을 때는 엔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료순환 개통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필터를 거쳐서 역시 해서 노즐로 분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료 오염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결로가 결국은 이렇게 부식을 유발시킵니다. 필터를 빼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녹슬은 쓰러지와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주탱크를 보니까 물은 안 들어갔는데 외부에서 주위 온도 변화에서 발생된 결로, 즉 수분이 탱크 내부를 부식을 시켜서 이렇게 시뻘건 녹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탱크를 열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죠. 운영자는. 왜? 필터를 풀어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름이 공급이 되면 내연기관은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물하고 오일 사고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 더 큰 사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김에 들어가면 미치는 영향입니다. 회전수가 불규칙해. 헌팅을 하죠. 정상적인 경유가, 사용료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부하 운전하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펌프, 인젝터, 즉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연료 분산 오류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부식이 따라. 그 다음에 시동이 안 돼.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수시로 기름도 경유도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비상용 발전기는 기름 소모가 많지 않아요. 자주 안 돌리니까. 어떤 데는 10년 동안 그냥 그 기름 가지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름은 결국은 바로 이런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결로와 외부에서 유입된 침전물은 주는 탱크의 내부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탱크를 한번 열어보거나 밑에 드레인을 시켜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료 서비스 탱크 밑에 보면 항상 드레인 발부가 있습니다. 그거 없는 탱크는 그건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드레인 발부를 6개월에 한 번씩, 여기 있잖아요.
열어서 배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인라인이 있으면 이 밑에 하부에 발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발부를 왜 달아놨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물과 기름은 비중을 보면 물이 무겁습니다. 가라앉아요. 침전돼요. 그래서 이 물을 정기적으로 배출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탱크의 발부도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딱 붙여서 해주는 게 아니라 5에서 10cm 이상 띄워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밑에 쌓이는 침전된 물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혹 발전실에 가보면 이 인라인 발부가 거의 붙어 있거나 이 드레인 발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탱크로 부적합한 거예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탱크를 관리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내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 빨리 교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연료 서비스 탱크에 이제 에어벤트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우리가 연료 탱크에 보면 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소용량은 우리가 운영자가 기름을 갖다 부어서 쓰기 때문에 뭐 그냥 주입구만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에어벤트, 공기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송돼서 들어온 뜨거운 연료가 이 안에 유증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증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에어벤트 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외부에서 주유소에서 만약에 탱크로리가 와서 기름을 부기 위해서는 주유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하에 발전기는 있고 이것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상층에 나가 있습니다, 관이. 근데 지상층을 나가려면 바로 외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화단이나 땅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관에다 용접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접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기포가 생겼는데 시간이 가고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이게 기포가 커져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걸로 물이 유입이 돼요. 그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에어벤트였는데 주입구 밸브를 잠가놨잖아요. 땅속에 화단에 묻혀 있는데 용접한 부위가 기포가 나가지고 물이 침투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들어간 물이 침전수로 오염된 연료가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건 뭡니까? 시동이 안 됐어요. 밤에 출동했습니다. 가서 제가 열어보니까 이 상태였어요. 실제 이거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펌프로 들어간 것도 다 클리닝을 해야 되죠. 물 들어간 걸 빼야 되니까. 노즐도 다 클리닝을 해야 되고. 이게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소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리상에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연료 유지 보수 하는 데 있어도 네. 그 드레인 밸브에 이물질을 빼주고 이랬던 게 아무 생각 없이 해줬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역할을 맞습니다. 오염되는 것도 방지되고 또 에어벤트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바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드레인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 대책에서 예.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항목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 그렇습니다.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얘가 중요해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는 것은 결로를 잡겠다고 설치하는 것이지 실제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는 것을 잡는 건 아니죠. 아, 이거 우리 발전기 유지보수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라고 해서 아유 난 몰라 그냥 뭐 협력사가 와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운영자 관리사항이에요. 예, 말씀 이어주시죠. 예, 이건 운영자 관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요것도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요즘 엔진이 국내산 엔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인젝션 펌프고 이게 우리가 프라잉 피드 펌프라 그래서 에어도 뺄 때도 쓰고 우리가 기계식 펌프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인입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였었냐면 부하를 조금 걸 때는 그냥 받아 넘겼어요. 자, 이상하게 없는데 부하가 50% 이상이 증가를 하니까 N이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것이 전기식 감안했으니까 전기식, 즉 다시 말해서 컨트롤 유닛 때 문제가 있었느냐, 액출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즉 연료에 문제가 있었냐, 다 찾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보니까 요 벤조볼트를 열니까 요런 스티레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물질이 꽉 차 있어요. 이물질을 털어내니까 구멍이 빵꾸가 난 거예요. 재사용이 안 되게끔. 그러면 여기 이물질이 꽉 찼다. 이건 뭔 뜻이겠어요? 바로 연료 탱크의 기름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물질 찬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름이 조금씩 공급이 되니 부하량이 적거나 무부하 때는 돌았지만 부하량이 증가하니까 얘도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먹을 양이. 그러니까 엔진이 어떻게 돼? 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고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벤조볼트 스트레나가 막혔을 경우에는 부하 출력이 떨어진다. 즉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건 어디서 오냐? 다 연료 보조 탱크 또는 주탱크에 쓰러지나 이물질이 많아서 또는 너무 기름이 적체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돼가지고 결로가 누적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